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분양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장기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할인 분양카드로 털어내려 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수분양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최고 1억 5천만 원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은 2015년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보다 더 컸습니다. 유명 인사가 거주하는 고급 단독주택가로 알려진 서대문구 연희동이 옆 동네 홍대를 따라 뜨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상가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아기자기한 카페와 음식점, 공방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젊은 층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낙후 지역의 공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달리 재개발 지역 내 공가를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대거 내놓는 방안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조선소가 경기 불황과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소가 있던 땅이 난개발되거나 오래 방치돼 흉물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 시 이 실거래 내용을 직접 신고해야 하도록 의무화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일주일 중에 이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금요일 여러분의 성공투자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안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이제 다운 계약서라는 것들이 이제 한참 이제 분양권 시장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수익이 막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암암리에 거래가 됐던 부분들을 지금 양성화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안 물지 않게 해주겠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들을 지금 사실은 분양권 시장이 이번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한 1년, 2년 전부터 세미나 오시면 늘 드렸던 말씀인데 세무 이제 분양권 거래 신고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냐면 분양권 거래가 되고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다니냐면 사실은 국세청에서 노공기 들고 다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 이거를 이제 잡아드릴 때 증거 자료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도 걸리고 매수자도 걸리고 매도자도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양성화시켜서 서로 그냥 각자 신고하게끔 하라고 하는 건데, 신고 안 하시는 분들 나중에 후회를 또 하시게 되니까 유념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절대 다운계약서 쓰지 마시라,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을 절대로 세금 부분을 정책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시는 걸로 가라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투명화돼서 참 다행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신고하면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세종시 쪽으로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된통 지금 철퇴를 맞았죠. 그래서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압구정동이 아니라 반포 쪽이라든가 분양권이 거래된 지역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조사들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또 안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시간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자, PPT 화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들인데요. 과연 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보통 이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거래 신고가 되어져 있었지만 지금 양성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불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오피스텔이라는 상가도 전매 신고, 실질적으로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파는 걸 전매라고 하는데, 전매 신고도 이제는 신고를 하게끔 법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큰 법이 좀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30채 이상 되는 것과 단독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 그리고 다세대 50채 이상이면은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있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난 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오피스텔 30실 이상 이런 것들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이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도 경기도권에서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중개하시는 분도 보셔야 되고,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 토지 거래하시는 분도 다 보셔야 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주로 이제 사가지고 전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2016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다운계약건이 252건이 걸렸습니다. 이게 65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미리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에 대한 부분에 얼마나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로 갈수록 세금 정책이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그 세금 부분도 90년대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제 막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고 업계약서 174건 엄청나게 걸렸죠. 이제 이분들은 지금 이제요,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제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구체적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4억 5천에 매입하신 분들이 1년 미만이었을 때 이제 3억 7천만 원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 다운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물건을 매도하시는 분은 양도세를 줄이려고 하시는 거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줄이려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4년, 5년 있다가 받는 세금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는 세지고, 오피스텔이 없던 법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금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요. 20일이죠? 오늘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상가도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상가도 분양권 전매들 있죠. 같은 가격이면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에 대해 토지까지도 이제는 전매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허위 신고 사례들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또 뜻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다운 계약서를 어떤 분들이 지금 많이 썼냐면 이제 5년 미만에 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태료가 그럼 과연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좀 더 정리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과태료를 감면해주겠다. 이 과태료 감면해주겠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6억에 신고를 5억짜리를 이제 매도해갖고 6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5억 4천에 하시게 되면은 6천만 원이 지금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2,400만 원, 40%가 과태료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내도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전액을 면제해주겠다. 말씀을 드리면, 5억짜리를 6억에 매도했는데, 5억 4천에 신고를 하게 되면 6천만 원이 남게 되죠. 이게 40%가 세금입니다, 40%가. 64, 24. 과태료가 2,400만 원인데 이것을 전부 면제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참 다양한 일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취등록세도 4%로 올라갑니다. 취등록세도 4%. 그러니까 6억이죠 원래가 64, 24 2,400만 원이 지금 이제 취등록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협력을 만약에 이 과태료 이게 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걸렸어요. 참 안타깝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랬어요 라고 계약서도 갖다 주고 잘 알려주면 지금 제도를 50%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50%를 세무서 수정신고 양도세 및 취득세에 가산세 50%까지 줄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가산세에 대해서도 50% 줄여주겠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신고하실 분 되게 많으세요. 본인은 안 걸릴 거라고 옛날 시절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과태료 전액 면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화 시켜서 다 정상화 시키고 세금도 좀 국가에서 걷어들이는데 좀 나쁘게 아니고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만큼 또 버셨기 때문에 좀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위 신고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과연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그러니까 신고 가격의 차액이 10에서 20% 이상 이제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랬을 때는 4% 취등록세의 4% 원래 6억이었으니까 6, 4, 24 2,400만 원을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건 과태료도 아니고 그냥 취등록세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4%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적게 신고한 게 그 64, 24 여기도 2,400만 원. 여기 이제 기존에 냈던 취등록세 빼고 2,400만 원에서 빼고 낸 세금 그리고 과태료 2,400만 원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차액에다가 양도세, 가산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가산세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산세는 또 따로 붙어요. 이렇게 됐던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 유화시켜줘. 과태료는 아예 내지 않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깜빡하신 분들이 있어요.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진짜 깜빡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마저도 지금 많이 유예를 시켜주는 게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이제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던 세금을 과태료를 10에서 50만 원으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3개월이 넘어버린 거. 넘었는데 깜빡했다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50에서 500만 원 사이였던 것들을 50에서 300만 원 사이로 지금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세금을 조금 이렇게 국가에서 양성화시키고 있는데요. 무시할 내용이 아니게 분양권 거래하신 분들은 지금 뜨거 하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고를 자진 신고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그동안은 좀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던 이런 세금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 토지에까지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 지금까지 허위 신고를 미리 자진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감면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신하선 대표님과 친절한 상담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대기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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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네,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일원동에 상록수 아파트 있어요. 네, 일원동에 상록수 아파트 27평짜리가 92년도에 이렇게 취득한 게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고덕역 1번 출구에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34평짜리가 네, 6억 9천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요. 이게, 네. 요즘 타이밍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절한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일원동에 집은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34평형 아파트가 이 매물이 나온 걸 보고 지금쯤 이걸 하나 더 매수를 해도 되나? 즉 투자용으로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바로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분양권을, 이제 입주권, 아파트 이제 입주 시작하는 거 그거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예. 거죠? 예, 예. 입주하시려고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입주라기보다도, 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 목적. 투자 목적으로. 제가 네.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네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어떤가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2월부터 입주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자, 네. 보시게 되면 매매가 얼마라고요? 6억 9천이요. 6억 9천. 6억 9천. 이야. 지금 입주 시작하는데 6억 9천. 몇 평형이죠, 이거? 34평이에요. 몇 층이에요? 33층에 12층. 12층, 중간층. 예. 호수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얼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요? 그건 8억 정도 안 할까요? 8억, 잘 모르겠어요. 8억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7억 2, 3천대 하고요. 밑에 프라이어 팰리스 전부 다 2007년식, 2008년식이에요. 이쪽 주변이 새 거가 이제 옆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더 보시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고덕 그라시움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이름이 고덕 그라시움이 있고요. 이거 2019년도에 이제 입주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전철 왔다 갔다 걸어 보셨어요? 안 걸어봤어요. 그럼 물건은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요? 이거 제가 직접 걸어보진 않고 언니가 그 주변에 살아서 언니가 지금 이렇게 막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철 그렇게 멀지 않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신축 아파트가 아이파크가 한 7억 7천 정도 하거든요. 지금 예. 30평대가 2011년식 정도 이제 연식이 그래도 조금 12년식 되는 것들이 7억 한 7천 그리고 2008년도 되는 것들이 뭐 6억 한 5천에서 6억 2천에서 7억 2천 사이예요 지금. 근데 예. 이제 막 들어가는 게 6억 9천이다 그러면 먹을 게 있단 소리죠 지금. 사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저는 괜찮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6억 9천이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셔도 된다 이렇게. 예. 네. 가격적으로 지금 보신 이 매물의 가격은 이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아직 현장 방문은 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도 좀 방문해 보시고 자,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원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노원구 하계동 하계역에 있는 미성아파트 네, 31평형을 갖고 있는데요. 네. 창동 기지 개발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해서, 네. 지금 팔 때가 됐는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네, 하계동의 미성아파트 31평형 보유하고 계시는데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를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임대를 놓고 이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네. 호재가 나와서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지금 지도로 찾느라고 지금 찾았어요. 네. 이거 지금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거주는 다른 데서 하고 계시고요. 예,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거주하실 때 어떻던가요? 거주할 때 일단은 역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쇼핑몰도 있어서, 또 살기도 편하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렇죠. 맞아요. 학군도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물건이 이렇게 7호선 라인에 이렇게 있습니다. 7호선은 아주 좋은 노선이죠. 강남으로 네. 이렇게 넘어가는 노선이라서 사실은 이 중계동, 하계동, 그리고 상계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중에서는 중계동이 제일 1등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 하계동들은 약간 좀 2위로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이에서 중계동, 하계동 전철역 가까운 데보다 먼 곳들로 이사를 가려면은 가격적으로 7호선 라인의 근처의 아파트가 오히려 인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7호선 라인이 그래서 어설픈 상계동 전철역 먼 데나 하계동 전철역 먼 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살고 계셨던 분이 얘기한 것처럼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왜 매도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심하게 올라갈 일 없지만 뚝 떨어질 일도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매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다른 걸 사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내가 월세로 뭔가 좀 점핑을 해야 된다는가 이유가 있지 않으면 매도 안 하셔도 괜찮다.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세 비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 분위기 맞춰갖고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이주세대 움직일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사실 다른 데를 좀 매수를 해볼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데요? 예,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 예. 예, 거기를 좀 한번 사볼까 해서. 엘스, 예,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일가구 2주택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팔아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엘스 아파트 제가 지도를 예. 좀 줄여서 아이고 너무 줄였다. 잠시만요. 네. 잠실 쪽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자, 잠실. 여기 이제 엘스 아파트. 자, 보시면 지금 이 실질적으로 잠실 같으면 실질적으로 잠실의 엘스 아파트는 지금 지금 너무 늦었을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이래? 맞습니다. 잠깐만요. 아유, 예민해요, 기계가. 그래서 살짝, 오케이. 곤란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잠실은 어차피 지금 1, 2, 3, 4가 상당히 이제 5단지야 뭐 어차피 그죠? 뭐 1등으로 다 인정되는 곳들이라서 이렇게 지금 잠실에 대해서 엘스나 리센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1등이 리센츠나 엘스 같은 경우는 교육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가 지금 얼마를 보셨어요? 매매가 뭐 지금 33평형이 한 10억 좀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30평대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네. 33평. 지금 여기는 제2롯데월드가 현재 밑에 층만 지금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인구가 하루에 6천 인구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현재. 근데 네. 사용 승인을 지금 이제 준공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위에까지 움직이게 되면 하루에 2만 명. 그리고 이제 하루 움직이는 인구가 엄청나게 한 6만 이상이 움직이게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누군가가 움직이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 6만 인구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뭐 핸들링 할 수 있는 뭔가 판매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 수요자들, 아니면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몰려오는 요건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빠질 일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삼성 한전부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빠질 일이 없어서 30평대가 10억이라 그러면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30평대가 10억 좀 더 가지 않나, 지금 가격이? 어쨌든, 사셔도 되겠다. 가격이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1억 정도 될 겁니다. 11억 네? 정도. 11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이제 가격대가 지금 네. 이제 그 20평대랑 조금 이제 있는데 가격은 떨어질 일이 없고, 현실적으로 막 팍 올라가지는 않지만 절대 빠지진 않겠다. 그리고 조금 정도 그래도 갭은 남아있는데 시간적인 백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지금 네. 얘는 사는 거는 지금 막 떨어질 때 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물건은 가격이 오를 때 해야 되는데 둘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걔가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물건이 하계동에 있는 전철역 근처 물건이 이만큼 올라가면요. 얘는 이만큼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얘 올라가기를 기다리기가 좀 멋이게 하니까 예를 들자면 거주는 딴 데 하고 계시니까 비용을 뭐 다른 데서 지렛대를 이용하셔서 사시는 건 다운됐으니까 사시고 파는 거는 2주 세대 움직일 때 한 좀 몇 개월 있다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때 되면 또 확 갑자기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때 매매하시는 걸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하고 계시는 이 두 개의 물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시고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하계동 아파트는 좀 몇 개월 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계획 한번 다시 잘 짜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신하순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태양 대시양 아파트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저 풍납동에 그 쌍용 아파트 그거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하면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네네. 계세요. 이 마포구 네네. 창전동의 태영 대시양 아파트 그리고 풍납동의 쌍용 아파트 두 개 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투자용으로 모두 보유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네. 두 개의 아파트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 타이밍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대표님과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두 군데를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컴퓨터로. 네.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 신촌, 예. 태영 대시양, 그죠? 네. 네네. 태영 대시양. 지금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한 3년. 예. 3년 정도? 예. 아, 그러면은
아까 그 주택은 3년 넘으셨어요, 둘이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아요. 네, 같이 샀어요. 아, 같이 사셨구나. 네. 양도세 비과세 없는 거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네. 아이고. 해를 좀 1년 정도 지나서 뭔가 사셨어야 되는데, 그죠? 그 잘못. 아니,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그거는 괜찮아요. 명의가 네. 다른 사람 네네. 이름으로 돼 있으시구나. 네네네. 네네. 아, 잘하셨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신촌 태영 대시양 맞으세요? 네네. 지금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예. 자, 한번 볼게요. 태양대시양. 지금 파는 타이밍이 좀 아닐 것 같아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예. 요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예가라든가, 현대홈타운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서강대 전철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경의중앙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져 있고, 예. 또 뭐 좀 더 걸어가고 좀 그러면 이제 2호선도 좀 있긴 해요. 2호선이 뭐 그렇게 싹 A급으로 가깝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위치가 있는데 약간 좀 언덕, 약간 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매매가 얼마예요? 그 공원을 바라보고 있어갖고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한 6억 후반? 어? 네. 6억 후반대 하는 것 같아요. 6억 후반. 전세는요? 전세는 5억 중반? 5억 중반. 아우, 전세 비율 높죠? 그죠? 예. 이 주변에 지금 그래도 아파트들이 7억대는 가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 아직은 조금 반영이 조금 덜 돼 있는 것라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 신축을 또 읽어주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예. 한 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조금 더 있다가 태영대시양은 예. 좀 더 있다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네. 하나가 쌍용? 네네. 아까 풍남동 쌍용 아파트. 네, 그거는 언제 사신 거죠? 그것도 3년 전에 샀는데요. 네. 예. 올 11월이 만기여가지고 전세. 예. 전세가 지금 이 주변이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여기는 예. 특히나 주위에 이제 이주 세대가 생겼을 때 수요자들이 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 또한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좀 다운돼 있는 가운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주 세대가 이주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좀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풍납동 자체가 A급 동네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얘는 이게 지금 강동구 취급을 받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너무 속상한 게 이게. 네. 근데 사실은 등촌동은 오히려 이제 송파구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여기는 거꾸로 이제 송파구인데도 강동구 취급을 받고 있는 곳 중에 아주 아쉬운 곳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깝긴 하지만 좀 지역이 좀 빠지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전철역 가깝고 해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둘 다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마 요즘에 이 부동산 시세가 조금 떨어지면서 고민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이 두 물건 모두 지금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신하선 대표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께서 또 친절하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자, 대표님 안내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송이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어요. 뭘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좀 아쉽고 세미나에 오셔도 지금 오시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뭐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앉아가지고 안 가세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정보가 중요한 거라서 이번에 오셔서 명절 전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거예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세미나 예약 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문의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1부에서도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도 토지나 상가 이렇게 좀 한정적인 지역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이 수도권의 소형 주택이나 이런 주거지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차이나 머니의 습격,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억이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외국 사례들은 그렇게 낮은 가격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막 20억, 그것도 뭐 10억, 20억 하더라도 20년, 30년으로 끊어내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주는 거라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이제 상가 점포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대형 빌딩, 대형 건물, 뭐 예전에 일본 자금이라든가 일본 자금은 지금 뒤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더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금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뒤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작은 시장을 모르니까 빌딩이나 뭐 이런 쪽으로 큰 것 쪽으로 건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 자금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좀 아직까지는 아닌데 중국이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대림동 이제 좀 이따 소식을 전하겠지만 점포 주택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5년 있다가 퇴직을 할 때 받아야 될 월세들을 지금 다 어쩜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불안하기까지 하는데요.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수익률 높은 소형주택까지 이제 잠식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상가 쪽까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형 점포까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월세 시장의 수익률이라든가 그 차익을 보게 되면요. 정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형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했을 때요. 이제 한국 사람한테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매도해버리면 된다는 거고 그 매도된 물건의 임차인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없고 그 집이 주택이 마음에 들면 그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살펴 좀 볼게요. 2년 만에 1832필지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뒤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고 미국도 계속 진행되는 중인데 워낙 큰 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니까 사실 뭐 빌딩 강남에 온다 그래도 수익률이 4%대도 이 정도니까 조금 안 맞으니까 좀 스탠바이 하고 뭔가 무너지는 물건들이라든가 NPR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크게 차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소형 점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아주 늘어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어요. 딱 2014년 말에서 16년 말까지 계산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거의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죠. 그게 지금 미국, 영국 등이 지금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2,500, 2,800 지금 다른 곳들은 뭐 싱가포르나 3만 불 우리보다 더 낮았던 곳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같은 선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좀 안타깝습니다. 쭉 차고 올라가다가 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는데 3만 불로 가면서 세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정비가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하고도 그렇게 먼 게 아니고 일본하고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거리부터 3시간 거리.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3시간 만에 오는 거 아니면 뭐 1시간, 2시간 만에 오는 거.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면에서 저평가돼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큰 걸로 내용을 좀 보자 그러면은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 지금 위에가 레지던스로 이제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42층에서 71층 자체가 지금 레지던스로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평당 1억이에요. 1억은 좀 먼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랑. 그죠? 1억. 평당 1억? 어이구, 30평 얼마야? 뭐 30억?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다가 이제 남은 것들을 중국 고위 간부하고 기업에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고위 간부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간부나 고위 간부가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그냥 그게 롯데월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1 롯데월드처럼 놀러가고 먹고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교류화 도시가 연결이 돼 있으면서 관광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에서 9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9만입니다. 9만. 그 중국 지금 이제 사드 사태로 지금 문제가 잠시 이루어지겠지만 잠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복 저축을 다다닥 때렸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해놓은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의 간부 쪽에서 눌러내리면 이게 퍼지게 돼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적인 현상 때문에 관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큰 시장에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큰 시장만 좀 들어갔으면 그나마 좀 좋겠어요. 기업이랑 우리랑 좀 먼 얘기니까. 그런데 대림동 차이나타운, 대림역 12번 출구 앞 상가 20개 소유권 전부 다 중국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뭐 중국 분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중국 사람 미워 이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말 좋은 물건들 지금 이제 중국 분들이 다 가져가면 우리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월세 받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큰 걱정입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시장으로 보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한 3년 정도가 되게 되면 주택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A급짜리는. 주택 시장은 지금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월세를 지금 한 6%대 사가지고 한 5년 있다가 9%대, 50%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얘네들이 이렇게 잠식을 하게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아니죠. 이 중국 분들께서 잠식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3년 있다 와야 될 시장을요 다 죄다 흔들어서 다 사가버리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3.3제곱 평당 4천만 원, 4,500만 원까지 1년 내에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없는 전세 권리금도 좀 일본이나 이런 데 권리금 제도가 없는데 1억 5천에서 2억까지 올랐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렇게 폭등되고 올라가면은 이분들이 받는 수익률이야 뭐 4%, 5% 되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7% 돼야 돼, 아니 5% 돼야 돼 이러지만 여기 이 사람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금리가 없으니까 은행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뺏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토지, 콘도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제주도는 뭐 우리 땅이 될래나 할 정도로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싸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좀 화가 나요. 자, 그리고 명동, 구로, 지금 명동까지 지금 들어왔고요. 구로 대형 상가 지금 다 중국 분들이 소형 상가, 아파트, 이제 주택 주거용까지 지금 이제 침범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2013년도에 5년 양도세 제도 면제 제도가 있을 때 부산 분들이 오셔갖고 강남에 있는 주택을 죄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5년 양도세 면제 때문에. 그리고 한참 중국의 부동산이 한참 열려있을 때 은탄지구라 그래가지고 모래가 좀 은가루 같다 해서 은탄지구가 있는데 중국의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모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사모님들이 몰려갖고 왕창 다 사갔는데 지금 그분들이 작은 왕창 사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몇백 채를 그냥 사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국을 침범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가격 올려주는 거야 좋겠지만은 기회를 못 잡은 한국 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 5년 있다가 다시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때 얘기한 걸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또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선점 투자를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투자와 관련된 상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성남 은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랑 연창동 동화 3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그냥
노후 준비로 한 건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한번 네. 상담드리고자 전화드렸어요. 네, 현재 성남 중원구의 은행동 이 현대아파트 한 채와 또 강서구 염창동의 동아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 개 다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노후 준비로 준비해도 봤어요. 네, 투자용으로. 네. 자, 이 두 네, 개의 네. 주택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지 대표님 네, 어떻게 네,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네. 그 은행동 은행 현대아파트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뭐, 3억 2천이에요. 아, 그 한 1, 2천만 원 올랐네요. 네. 그죠? 네. 지금 뭐 시세가 그 정도 하는데 네. 전세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지금 네네.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한 군데는 지금 찾았는데 은행동 얘기하신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저기, 염창동의 동아 3차 아파트요. 염창동 동아 네. 3차. 네. 아, 동아 3차. 네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몇 평 갖고 계세요? 24평인가? 그래서 제일- 72제곱미터. 네네. 제일 작은 거? 3억 네네, 3천대. 작은 거요.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인 네. 물건이니까 이제 제가 이리저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풍납동,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풍납동에 가지고 있는 물건, 아니지. 풍납동이 성남이요. 아니지. 하나는 죄송합니다. 성남, 아까 지금- 하나는 영창동. 하나가, 네. 잠깐만요. 하나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염창동 거. 네네. 염창동이 지금 현재 매매가 얼마야? 24평 얼마? 매매가? 지금은 모르겠고요. 저는 4억에 샀어요. 4억이에요? 네. 지금 시세는 얼마고요? 지금 시세는 뭐 4억 2천도 하긴 하나 보던데. 4억 몇 년도에 3천? 사셨어요? 저는 작년에 샀어요, 이거. 2017년 몇 월? 지난해. 네, 16년도에. 16년도 몇 월? 16년도 11월에 샀어요. 11월. 그리고 아까 침에 산 거? 네네. 그것도 작년에 같은 11월에 사고요. 이걸 왜 같이 사? 남 안 살 때. 자, 지금 그거 몇 평이죠? 저기, 은행동 거는 25.7평수 25.7평이고요. 33평짜리. 얼마 네. 주셨죠? 그냥 그건 전세 줬어요. 아니, 전세 매매가, 네. 매매가. 매매가요? 네. 매매가는 3억 2천이요. 3억 2천. 네. 전세, 네. 전세 얼마? 전세는 2억 8천 줬어요. 2억 8천. 네네. 얼마 때. 같은 돈은- 11월. 그리고 네. 다른 주택 있으시죠? 거주주택. 네. 제가 거주하는 주택은 있고, 이거는 그냥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 명의 뭐, 달라요? 네. 아니요. 명의 그냥 제 명의로. 자, 우리는 살 때부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네. 일시적 2주택은 3년이에요. 원래 주택을 사고, 그 다음 주택을 사는 게, 내가 원래 주택을 사고, 다음 주택을 팔 거는 다음 주택 네. 사고 3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는 것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본인 주택이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일시적 2주택으로 물론 3주택이라서 명의적인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고 증여를 네네.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네. 주택을 살 때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적용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3주택이라 어차피 못 받는데 저는 그러면 임대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실 것 같으면 네. 이 물건이 한 10년 정도 가져가도 괜찮냐를 보셔야 네네. 되는데 지금 네, 그냥 뭐 금방 팔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그렇지. 없거든요. 지금 뭐 그냥 차익만 내겠다라고 보신 네. 건데 염창동 동아아파트 뭐 괜찮은데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이쪽을 사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약간 네. 이쪽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네. 그냥 뭐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팍 빠지진 않아요. 마곡지구 때문에. 그렇다고 확 뜨지도 않고요. 또 월세에 네. 대한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수익형인가도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수익형이 맞질 않습니다. 그 은행동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 은행동은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이 한 5억대 이상 넘어가는데 3억 네. 2천이라서 싼 게 아니라 대체주택으로 역할을 좀 해줘요. 다행인 게 전철이 좀 가까워요. 그죠? 네네. 네, 전철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네. 그나마 얘가 좀 더 낫습니다, 사실은. 아, 그나마. 네. 근데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네.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죠? 성남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거의 다 개발이 1단계 빼고 다 무너졌잖아요. 네. 신축으로 따졌을 때 물건들이 좋은 네. 게 그렇게 없어요. 그나마 네. 그래서 얘가 좀 그 지역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네. 얘는 그래 조금 있다가 매도하시는데 네. 월세용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둘 다 안 맞아요. 둘 다. 월세를 아, 받은 네. 노후 준비에 대한 월세 부분은 맞지 아, 않습니다. 수익률이 네. 안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사실은 과감하게 좀 갈아타게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쓰리룸 같은 거 사시면 훨씬 낫습니다. 수요자의 레벨이 높아야 돼요. 수요자의 레벨이 낮아버리면 월세를 높이 못 받게 되시면 내 물건의 차익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차익이 또 내주려면 주변에 개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중요한 건 얘 멀리 하나 있어요. 염창동 멀리 어디 마곡지구.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올라가야 돼. 점핑을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안정적이지 않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춰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은행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축 개발로 인해서 이주하는 것들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점핑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별개로 차이를 두고 또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월세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네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조금 다시 한번 리세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미래를 위해서. 네네. 네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노후관리용이라면 네,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좀 선택을 해보시라라는 조언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에서 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한강 김포 센트럴 아파트가 이제 곧 입주해요. 네. 그래서 거기 28평대로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긴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양역 근처에 우방 아파트라고 단지 세대수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금액대가 한 3억 5천, 6천 정도 돼서 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 약간 좀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그런 데로 가는 게 나을지. 네. 예. 지금 실거주용으로 분양권을 하나 네네. 가지고 계시는데 한강 김포 센트럴 아파트 28평형에 입주할지 아니면 네. 가양역 우방 아파트로 갈지 자, 대표님의 네네. 선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실입주 지금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물건을 다 이제 아직 안 사신 거고. 그쵸, 예, 예. 살까 지금 예상 중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가 있어서 네. 한강 센트럴을 이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센트럴자이는 분양을 받으셨다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김포 쪽보다는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찾다 보니 그런 큰 단지 세대는 없고 다 이렇게 뭐 100세대 미만이라든지 그래요. 그런 데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서 예, 예. 시간 관계상 짧게 드리겠지만 네, 네. 좀 부족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세미나 좀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가양동도 그렇고 이제 아파트 자체가 지금 네. 현실적으로 지금 김포 그 센트럴자이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끝자락에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적당한 시기가 프리미엄에 붙으면 실거주는 괜찮지만 매도하시는 걸로 본인이 이제 직장이 서울 쪽에 가까우면 가양 쪽이 조금 더 낫긴 해요. 훨씬 더. 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한 명은 김포 쪽이고 한 명은 서울 쪽이고 이래서 네. 네네. 여자들이 살기에는 센트럴 뭐 김포 장기지구나 이런 데가 좋긴 한데 네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기왕이면 서울 쪽으로 나와 계신 게 훨씬 낫죠. 낫기야.
네, 시청자님, 저희 시간 관계상 이 두 개 중에는 가양동이 조금 낫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 세미나 안내해 드리면 통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빠르게 도움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여하시거나 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